홍공 굿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TV의 저는 홍공쌤이고요. 여기는 여기 저요? 네, 수다쌤입니다. 네, 쌤이고. 저는 권태영 소장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저희 쉬는 시간에 잠시만 얘기했잖아요. 네네. 화면빨 되게 안 나온다고. 네. 그러니까요. 우중충하고 여기 살짝 술톤이고 술톤이고 뭔가 번지고. 네네, 번지고 있습니다. 되게 부유해 보입니다. 아, 그래요? 좋네요. 여튼 셋의 서로가 서로 이제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지 좀 이야기 좀 하면서 네. 한층 좀 친해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양평도 한번 놀러 가고 싶어요. 오세요. 네. 두물머리 연잎 핫도그 아, 네. 부탁합니다. 네, 오세요. 자, 오늘 2편이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결국은 이제 문해력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아왔는데, 1편 못 보신 분들 1편 꼭 보시고 정주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1편에 저희 했던 이야기, 우리 또 소장님과 선생님께서 책을 또 이렇게 내셨어요. 초등 국영수 문해력. 네, 굉장히 좀 자세히 잘 나와 있고, 네. 이번 시간에 여기에 있는 또 영어 수학도 이렇게 또 네. 뽑아낼 거죠, 그죠? 네,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내용 많을 테니까, 인근 도서관의 희망도서로 매구매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영어랑 수학이 또 이렇게 네. 주 전문 분야시니까, 영어 수학 실력으로 결국 직결이 되는 문해력 학습 전략, 이제 이 편에 저희 어떻게 보면 이제 주제가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자, 문해력은 돌고 돌아서 같은 말일 것 같긴 하지만, 문해력은 근본 학습 역량이다. 저희 다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문해력이 너무 많이들 들어서 이제 흔한 말이 됐지만 정작 문해력에 진짜 중요한 건 뭘까라고 여쭤봤을 때 그냥 독서, 읽고 이해하는 거 정도로만 거의 이제, 독서로 귀결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이 문해력이 키워져서 어떤 성적이라던가 아니면 실력이라던가 이렇게 바깥으로 보이는 퍼포먼스를 생각했을 때는 그것들보다 조금 더 확대돼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독서, 책을 잘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뭐 수학이나 영어나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 때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적용을 해야 네네. 되죠. 그리고 일단 요즘 뭐 일부에서도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너무 이제 평가 체제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네. 예전에 우리는 뭐 사지선다 세대는 아니시죠? 네, 오지선다. 사지 않까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나도 나는 아니 어렸을 때는 사지였을 거예요. 가불병정 아닙니까 그때? 그건 아니지 않나요? 네, 아무튼 오지선다. 우리는 오지선다 그냥 전부였잖아요. 객관식. 네, 기껏해야 정말 간단한 단답형. 그것도 수학도 우리 다들 알잖아요. 주관식에서 답은 0, 1, 마이너스 1 중에 하나다. 지금은 가끔 네, 네. 터집니다. 네, 맞아요. 4점짜리 터져라. 맞아요. 그런 세대였는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은 수능에서도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답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 내신 시험에서는 선행수령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일단 중학교만 가도 아이들이 뭐 서술형 답안지를 정말 뭐 10줄 이상으로 길게 써야 되는 그런 시험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뭐 고교학점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수능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손훈수령 수능 뭐 이런 얘기도 2028. 네, 나오고 2028. 있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이런 여러 가지 바뀌는 교육 환경 속에서 일단 가진 문해력을 발휘할 수 있는 표현적인 능력까지도 우리가 문해력의 범주라고 봐야 된다고 뭔가 좀 본 거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발휘를 하는 것까지. 맞아요. 네, 응용하고 발휘하고 뭐 그런 것까지 이제 저희가 문해력이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은 그럼 과연 문해력이 얼마나 키워지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이제 저희가 보통 수능을 독해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들. 독해가 네. 참 그쵸. 많은 걸 차지하죠. 전 과목에서 네. 다 뭔가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수능 5등급이면 그냥 평균이잖아요. 네. 평균인데 이제 올해 2022학년도 원점수 그 등급표를 보니까 수학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영어는 이제 절대니까 뭐 논외로 하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55점. 그리고 이제 수학은 35점이 5등급 컷이에요. 훅 내려가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정말 100점 만점이잖아요. 이게 우리 때처럼 80점 만점이 아니라. 100이라는 숫자가 좀 약간 의미가 있을 텐데. 네. 근데 35점, 평균이 35점이다. 그럼 실제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 수업을 얼마나 알아듣고 있을까? 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국어, 그래, 책 읽고 이해하고 이것만 문해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아이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답답한 현실인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영어와 수학 독해력을
그러니까 문해력을 조금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약간 좀 이제 강론으로 이제 들어가신다는 그쵸. 거잖아요, 그죠? 그쵸. 수학하니까 너무 공감되는 게 네. 저도 이제 고3 담임 할 때 완전 수학을 이제 막 손에서 노는 친구들은 우스갯소리로 아까 막 35점 이 정도 이야기 네. 나와서 그런데 그냥 2점짜리 다 풀어라. 네네. 그런 다음에 3, 4점은 손대지 말고 찍어라. 그러면 그거 조합을 하면 30점 N점이 나온다. 그럼 이제 5등급이다. 그거 자신감으로 더 공부해라. 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맞아요. 수학을 친구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게 그냥 독서를 우리 많이 하는 게 사실 씨앗을 뿌리는 건 되지만 어떤 좀 적용을 하고 이런 곳에서는 과목별로 좀 강론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나름 약간 지금 술톤이시긴 한데 지금 홍대 오셔가지고 지금 이 바이브에 날이 추워서 그래요. 죄송해요. 네. 괜한 괜히- 말을 괜히 했네요. 그런 얘기를 괜한 말을. 제 입에서 나온 얼굴 얘기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그 생각이 떠나질 않네요. 그러니까요. 집중하셨으면. 그래서, 네. 제 입에서 나온 얘기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부부 아, 이따 사이- 가서 네. 돌아가는 차 안에서 네.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담소를 좀 많이 나누시도록 하고요. 자, 우리 소장님. 자, 영어를 키워주는 문해력 학습법. 이거다. 뭐가 있을까요? 뭐 그냥 짧게 뭐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뭐 국어나 영어는 같은 언어기 때문에 영어 자체는 뭐 국어를 근간으로 한다라는 네. 건 너무 뭐 당연하죠. 아, 완전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영어가 국어를 앞질러서 영어를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의 이해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도 사실 다 못 쓰죠. 그렇죠. 일단 그런 거를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영어 학습의 출발점은 모국어에서부터 출발하시라는 말씀은 뭐 너무 당연하게 드리고요. 근데 이제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어 학습을 하기 위해서 특히 또 문해력과 관련돼서 뭔가 좀 올리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영단어 어휘 학습을 국어 어휘랑 병행을 좀 하시는 게 좋다. 요즘 좀 약간 신박한데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의외로 제가 고3 애들한테도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문제를 틀리면, 네. 첫째는 왜 틀렸는지를 봐요. 그러면 한글 해석본을 줘도 주제를 못 찾는 경우. 와, EBS 같은 해설 보면 네. 이게 한글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어렵기도 해요, 실제로. 근데 왜 이걸 이해를 못 할까? 영어가 아니라 이제 이거는 이제 국어인데. 근데 또 상당 부분의 이유가 어휘를 본인 스스로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게 좀 오히려 갈수록 좀 심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영어 전자사전 막 쓸 때도 국어 사전이 같이 있는 걸 사라. 추억이네요. 항상. 네. 추억입니다. 네. 이를테면. 그러니까 항상 국어와 관련돼서. 근데 이게 또 드러 나오는 시점이 어떤 때냐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네. 이제 중등 단어를 이제 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네. 사실 뭐 초등, 중등, 고등의 구분도 모호하긴 하지만 어쨌든 교육부에서 나온 이제 그런 영단어를 봐도 이제 초등 필수랑 중고등 필수를 나눠 놓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중등 거를 본다라고는 하지만 거기서 확 어려워지는 게 바로 추상어휘가 와, 이거 받아 적어야 됩니다. 네. 추상성 맞습니다. 그쵸. 추상성. 그러니까 그냥 뭐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지고 이런 단어들을 위주로 하다가 갑자기 설명도 하기 힘든 추상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딱 했을 때 그런 영단어를 공부를 해야 딱 된 상황이 훅 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영단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영단어의 한글 뜻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 학습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지죠. 그리고 초등 고학년 아이들이 무방비로 이렇게 보면 말이 중등 단어지 사실 고등 단어랑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어려워진 단어들이 의미까지 어려워진 단어들이 이제 확 들어온다라는 거죠. 겁절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휘학습과 관련해서는 항상 국어를 특히나 초등 때는 같이 좀 챙겨 주셔야 된다. 그 다음은 이제 책을 그러니까 영어 리딩을 하실 때도 그런 거 많이 이제 질문을 하시죠. 그러니까 영어 책을 많이 보는데 조금 더 어려운 거를 못 봐요, 선생님.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죠. 영어 독서에 있어서 수준. 그렇죠. 네, 영어 맞아요. 독서에서도 일반 독서가 아니라 영어 독서에서도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사실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전후쯤 되면 영어 리딩도 좀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좀 돼야 되거든요. 자칫하면 이제 뭐 저학년 혹은 뭐 3학년 때 보던 그런 수준의 책만 계속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냥 늘지 않는 것처럼 영어의 어떤 그런 문해력조차도 해서 그렇게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게 되려면 좀 전에 말씀드린 어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구문학습, 문법 구문학습이 제가 좋아합니다 그거. 네, 그러니까요. 네. 유명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 뒤에 타이밍 때 네, 뭐가 뒤에 있죠 뒤에. 이렇게 아이고, 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인 때 영문법 구문학습을 좀 부드럽게라도 시작을 해줘야 네. 어려워진 길어진 문장에 대해서 독해를 하고 문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텐데 뭐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해서 사실 자연스럽게 느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영어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네. 인풋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도 사실은 아닐 테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종합적으로 사실 그 결론은 뭔가 이런 부분에서 시기별 로드맵을 가지고 좀 진행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되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모국어를 기반으로 하지만 영어의 특성에 따라서 어휘,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대한 선정,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나 구문에 대한 학습, 그리고 그 영문법, 구문도 어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포인트가 아니라 잘 읽기 위한 자신감을 제가 요즘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훌륭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감을 심어줘야 되는 게 문법과 구문이 돼야 되는데 아이들이 문법 구문이 돼버리면 너무 더 수렁에 빠지더라고요. 네, 네. 포기하게 되죠. 아, 이해도 안 돼. 맨 어법 문제나 풀리고. 그렇죠. 사실 지금은 어법 문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신에서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그렇고. 독해를 위한 어법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고 또 쓰기가 이제 좀 들어와야죠. 마찬가지로 영문법과 구문은 결국 이제 써보면서 실력을 늘려가는 이렇게 좀 단계적인 좀 영어 학습 계획을 좀 삼으셔야 네, 문해력 학습을 늘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여보, 저기 뭐야, 홍콩기초구문 대박 날 거래. 대박 날 거래.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행히 저도 그 생각 너무나 동의되는 게 결국 구문학습이 있어야 독해라고 하는 어떤 교두보가 그렇죠. 될 것 같더라고요. 많은 친구들이 그냥 단어 많이 외워서 보통 갖다 붙여서 해석을 하니까 그게 막 기괴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고 이제 중학교까지 어떻게 끼워 맞추는데 이제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바로 그냥 바로 답이 없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딱 내신 안 나오면 엄마 정시로 가기로 했어. 수능 정시야. 네, 정시 파이터야. 네, 그렇게 가는 그래서 뭐 고등학교 가면 4년제인지 5년제인지 맞아요. 참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일단 영어 쪽 이야기를 이제 너무 좀 잘 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수학입니다. 네. 네. 수학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게 또 문해력과 관계가 있을까요? 네. 일단 아까 전에 이제 문해력의 범주를 좀 확장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네 개가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수학도 점점 문제가 길어지고 있어요. 아니 뭐 스토리텔링 같은데 스토리텔링이라는 표현은 이제 초등 아이들이 네. 2013년부터 이제 써먹던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교육부에서 네. 지금은 그런 표현보다는 뭐 이제 스팀이라던가 막 이런 여러 가지 융합으로? 네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어렵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본질적으로는 그냥 어쨌든 문제가 길어졌다는 거거든요. 이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네네네네. 근데 정작 그것도 요령 있게 따지다 보면 위에는 문제를 위한 설명이고 정작 문제는 밑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뭐 가장 마지막 줄이 진짜 물어보는 거다. 뭐 이런 식의 공식이 있듯이 네. 아이들의 그렇게 긴 문제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일단 문제가 길어졌다는 것만으로 엄청나게 겁을 먹게 되고 네. 부담스러워.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도 그렇고 저 이제 수학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물어보면 수학 문제는 버릴 게 없어서 간결성 때문에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공감도 전혀 못 하시네요. 아, 예, 지금 좀 네. 눈동자 흔들리는 거 네네네, 봤습니까? 봤어요. 수학 좋아합니다. 네네. 근데, 여기도 지금 눈을 안 마주치는데.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뭔가 미사 어구가 문제 별로 없어서 예전이에요, 예전. 드라이했죠. 네, 드라이에서 정말 딱 조건. 그리고 마지막엔 물어보는 거. 이래서 딱 조합만 시키면 어떻게든 끼워 맞춘 문제가 어떻게 풀린다. 뭐 이런 이제 전략도 있었던 것처럼. 근데 요즘은 좀 그게 좀 많이 희미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별로 달라지진 않았는데. 코어는 이제 다시 네, 비슷하잖아요. 비슷한데 이제 그걸 장식하는 미사오구가 너무 길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것들 때문에 이제 수학 문제를 어렵게 느끼고 그리고 이제 어렵게 느끼기 때문에 거부하고 안 하고 그럼 성적도 떨어지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돼 버리는 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구분해서 정말 코어 문제가 뭐고 조건이 뭔지를 이제 아이가
구분해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연습을 어떻게 지도를 하면 좋은지 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요즘 교과서도 엄청 잘 나오잖아요, 사실. 네, 네. 초등학교 교과서도 사실 저는 교과서가 굉장히 좀 불친절한 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보통은 좀 상당히 네. 드라이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 선생님의 수업이라는 전제가 있는 이제 교재이기 때문에 막 친절하게 다 구석구석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주도를 하기는 솔직히 좀 힘들죠. 근데 이제 수학 그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에 따라서 공부하면 아이들이 명확하게까지는 아니어도 원리를 이제 체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구성이 많이 되어 일단 있어서 교과서가 그런 흐름이다. 네, 네. 아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교과서 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이 평소에 수업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가 굉장히 여러 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잘 알지 못하셔서 우리 때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아, 그럼 결국 네. 학교 수업에 일단 먼저 시작점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학교 수업부터 시작해서 그런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수학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이상한 용어들이나 기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네, 스트레스를 낯설어요. 네,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미리 알면 별로 어려울 게 없는데 이거는 영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영어도 단어를 알면 뭐 크게 엄청나게 두렵지. 초등은 특히나 더 네, 그렇습니다. 네. 필수단어. 네네. 그런 것처럼 수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나 어휘의 뜻을 알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어지는 그런 게 조금 그동안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장제 문제와 더불어서 고민이 많으신 게 이제 서술형 풀이잖아요. 야우. 네. 네. 그래서 수학도 점점 쓰기가 중요해진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실제적으로 쓰기 시작해야 진짜 내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소화하고 있는지를 스스로라도 느낄 수 식을 있잖아요.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풀이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조금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연습들. 그리고 또 저는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복습 글쓰기를 강조를 해요, 수학에서는. 오, 신선하다. 네. 네, 그래서 뭐 초등 어머님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배움 노트 아이들이 학교에서 네. 많이 쓰니까 그거를 조금 응용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내가 어떤 걸 배웠나 수학 시간에 그런 것들을 한 줄 한 줄 매일매일 정리하는 습관만으로도 내가 이걸 배웠구나, 내가 이걸 이해하고 있구나, 뭐 그런 것들 아이들이 스스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아이들의 수학적 문해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든 수학이든 사실은 이제 아웃풋을 내는 연습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가미를 네. 한 점이 저는 너무 좀 신선해서 사실 그 내용에 있어서 저희 집 애들도 좀 이렇게 조금 더 전체식이라고 보통 네. 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전체식을 써보는 연습을 하면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랑 또 이렇게 비슷하게 기결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이 자세한 내용은 또 책에 또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그죠? 네. 네. 사실 큰 줄기만 해도 사실 굉장히 큰 도움을 얻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책이 반려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이것도 책에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쭉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있고 또 행간을 또 밑줄 그으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양패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책이라 생각을 하셨다면 이렇게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2편 문해력에 대해서 또 이제 과목별로도 이제 큰 줄기를 확인해봤고요. 먼 길 오셨으니까 저희 한 4편까지. 네. 차키 여기 있습니다, 제가. 네. 차키. 언제 가져가셨지? In my pocket. 네. 경비할 씨가 저한테. 네. 그다음에 우리 3편에서 책을 읽어도 문해력이 그러면 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독서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또 이렇게 연비가 없었던 경우 그거의 또 진짜 이유라는 주제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2편 잘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 우리 교집합 스튜디오도 찾아가셔가지고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3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Stay tuned!